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줄기만 하고 있는 인구 정책을 청년층 중심으로 크게 바꿨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은 장학금과 취업지원금, 결혼축가금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최대 1억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3%가 늘어난 1조 4,5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환경 조성과 경제 역동성 회복에 중점을 뒀습니다. 군산시가 10여 년 전부터 정부 지원으로 29곳의 농업법인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됐던 곳이 다시 지원을 받고 특정 농가만 혜택을 누리고 소농 등을 소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이 살고 있는 금마저수지에서 낚시 등 오염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금마저수지 적용 법률인 하천법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해 생태계 보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 27만 8천여 명까지 줄었죠. 위기감을 느낀 익산시가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인구 정책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청년은 장학금과 취업지원금, 결혼축하금 등 생애 주기에 맞춰 최대 1억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익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인구 30만 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 인구 정책이 청년층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익산시가 23일 발표한 햄버 플러스 익산 2630 인구 정책은 청년과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정주여건 개선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13개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세부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일자리로 연계되는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으로 짜여졌습니다. 익산형 인구 정책의 해법을 출산에 방점을 두기보다 대학도시 익산의 청년 자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취업에서 혼인, 혼인에서 출산, 출산에서 취약까지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대학도시 조성, 주택 특별 공급 등 청년층 중심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주요 내용을 보면 익산으로 전입한 고교생과 대학생, 익산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익산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취업 준비자는 연간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청년은 월 30만 원씩 3년간에 걸쳐 모두 1,08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에 걸쳐 1,80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시설비와 임대료, 차량 구입비, 사업 자금 등을 익산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 익산에서 주택을 구매해 거주하면 대출이자를 10년간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익산에 둥지를 트는 신혼부부는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익산시는 청년층 유출을 막고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최대 1억 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금전적 지원 말고도 청년정책 거점 공간으로 원광대에 청년시청을 설치하고 대학로 일대는 청년 문화특구로 조성합니다.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1,000만 원을 신설하여 부부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아동 돌봄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익산시는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과 귀농, 귀촌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3명까지 출산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주고 성당포구 마을에 도입한 마을 자치연금을 5개 마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인구 30만 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에서는 2026년까지 행복 자족 도시로서 최적 인구 30만 명의 시민들이 문화 정주 여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머물고 또 모여드는 행복 플러스 익산 2630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를 받고 호남 제3의 도시의 위상을 다시 찾으려는 익산시.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진 인구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KCN 지정호입니다. 익산 신청사 건립공사가 다음 달 3일 착공합니다. 익산시는 이달 안에 신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하려 했지만 주요 인사들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3일 착공식을 갖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신청사는 사업비 948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지어지며 오는 2024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비는 청사건립기금과 주택도시기금, LH 선투자금으로 마련됩니다.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경암동 화물차 임시공용주차장 부지 9,254제곱미터에 1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4월 착수한 실시 설계를 완료해 내년 3월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곳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사망한 전두환 씨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예식이나 조기 개양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제11,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3%가 늘어난 1조 4,5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산시 내년 예산은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경제 역동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영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본 예산은 1조 4,555억 원, 올해 본 예산 1조 4,128억 원보다 428억 원, 3% 늘었습니다. 군산시 내년 예산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환경 조성과 경제 역동성을 다시 찾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군산형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대응 예산, 경제회복을 위한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 미래 전략산업 육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분야, 사회 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민 경제 핵심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일자리, 중소기업 분야는 군산사랑 상품권 245억 원과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136억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14억 5천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30억 원 등입니다. 그린 뉴딜과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48억 원, 조선해양 설치 운송 인프라 78억 원,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기반 6억 7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안전망 구축과 문화 관광 분야도 눈에 띕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40억 원과 광역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 81억 원,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 83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37.3%인 4,9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해양수산이 14.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정부의 발행 지원 예산이 올해 20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올해 586억 원보다 340억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77.2% 감소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축소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며 군산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군산사랑 상품권 386억 원과 비흥항 어항구 확장 개발 482억 원,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3,027억 원 등 19개 사업 995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군산시 내년 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익산시가 국비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원일 익산시장은 오늘 국회 예결위 예결 소위를 찾아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과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장전마을 친환경 보건 사업, 국립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등에 대한 국비 반영과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2일에 확정됩니다. 익산에서 시작된 마을자치연금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익산시가 시작한 마을자치연금 모델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 성당포구마을은 공동 생산 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경제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 윤리특별위가 오늘 3차 회의를 갖고 조규대, 조남석 의원의 공개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가 결정한 공개 사과는 오는 25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받게 됩니다.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면 조규대, 조남석 의원은 정례회 폐회에 맞춰 공개 사과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 회기 중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와 송 지사 측근에 따르면 송 지사는 오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송 지사의 평가는 중앙당에서 진행되며 평가 기준은 단체장의 경우 직무활동 31%, 공약 및 이행평가 20%, 리더십 역량 19%, 도덕성, 윤리 역량 17%, 자치분권 활동 13% 등입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의 청년 IT 벤처밸리를 육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익산의 청년 IT 벤처밸리를 만들면 IT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익산시가 매입한 옛 한오바 호텔 인근에 청년 IT 벤처밸리를 조성하면 구도심 활성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시가 10여 년 전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29곳의 농업법인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됐던 곳이 다시 지원을 받고 특정 농가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걸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올해 정부의 식량작물 경영체 사업에 선정된 농업법인은 4곳. 자부담 10%를 내고 국비와 지방비 20억 원을 받아 시설을 구축하고 대형 농기계 등을 구입했습니다. 이 법인 4곳 가운데 3곳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선정된 이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동 경영체 시설과 장비 지원을 받은 법인은 지난 2009년부터 29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인 소속의 일부 소농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부담 비율도 낮다는 지적이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회원들이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100명 단 이상으로 이렇게 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부담 문제가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단지 회원들께서 자부담을 공동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 자부담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자부담 10%를 낸 대표와 회원 농가 가운데 일부 농가가 주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소농은 빌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들 소농이 대형 농기계를 쓰기 위해서는 필지당 30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부담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소농가들이 들녘공동체 주도 농가들의 사업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에 선정된 이후 5년 동안은 군산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사유화 등으로 인해서 2배미, 3배미 돈 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리고 5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년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누구 것도 아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유화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군산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는 낮추는 협약을 맺고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공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감점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공동 경영체 사업,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00명대 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685명, 해외 유입 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4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30명이 늘어 3,3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48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3명, 부안 6명, 익산 5명, 군산 2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6,029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4를 기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로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이 차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에 따르면 중증 환자 병상은 174개 가운데 지난달 31일 병상 가동률이 51%에서 지금은 76%로 높아졌습니다. 전북대병원 등 나머지 3곳은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20일 만에 45%에서 70%로 치솟았습니다. 남은 중환자 병상이 110여 개에 그쳐 지금과 같은 확진자 규모가 며칠만 이어져도 병상이 모자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금마 저수지에 원앙과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생태계 보고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정 법률인 하천법은 생태계 보고인 저수지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익산시는 관련 지정 법률을 변경해 금마 저수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금마 저수지. 최근 이곳에서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또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과 큰 고니, 큰 기러기 등 다양한 조류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고 지역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금마 저수지. 하지만 낚시와 쓰레기 투기 등 일부 방문객의 일탈 행위로 올해 수질 검사에서 약간 나쁜 판정을 받는 등 수질 오염과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마 저수지에는 낚시 금지와 쓰레기 투기 금지 등 저수지 보호를 위한 안내문이 걸려 있지만 환경 오염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보호가 시급합니다. 시는 금마 저수지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하천법을 물환경보존법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천법은 낚시 행위를 막는 데 제한이 있고 쓰레기 투기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마 저수지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천법 규정에 의하면요, 떡밥이라든가 생선 가루 등을 이용해서 수질을 오염시켜야만 단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물환경 보존법에서는 낚시 행위 자체를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낚시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원앙이라든가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는 금마 저수지의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 의견 수렴서를 보낸 뒤 행정고시를 거쳐 올 연말까지 지정법률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률 변경이 끝나면 낚시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생태계 보고와 지역 상수원의 가치를 지닌 금마 저수지. 지정법률 변경으로 생태 환경과 상수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의 만경강 중류에서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포착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쯤 지역 생태 연구가로 활동 중인 유칠선 박사가 만경강과 익산천 합류 지점에서 황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같은 지점에서 황새 3마리와 노랑부리 저어새 등이 발견된 이후 올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희귀종이며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 뿐입니다. 도내 서해안 지역에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도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45mm입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요소수 품귀 대란을 틈타 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인 B씨는 불구속했습니다. 또 공범 4명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요소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20명으로부터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요소수 판매 업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인터넷에 등록한 가짜 사업자 등록증에 속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있습니다. 내장저수지 상류지역 등이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내장저수지 상류지역 등은 관광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대신에 환경부는 쌍암동 월영습지와 출영제 일대를 국립공원 구역으로 새롭게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읍에서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구축을 위해 내장산 국립공원 일부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전주의 한 공사장에서 갑자기 분리된 펌프카 붐대에 맞아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5분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10m가량의 펌프카 붐대가 분리되면서 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건설업체 노동자 53살 A씨가 다리 등이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에 숨졌습니다.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마련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직업계고 취업박람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24개 업체가 참여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참가하는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지역 경제 동향 조사를 보면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가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가 2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개인 서비스와 외식, 농산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의 4개 업체가 내년 전북도지사 인증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바다향과 농업회사법인 서해푸드, 영인바이오, 화우당 등 4개 업체를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돌김과 한과, 양념게장, 갑오징어 볶음 등을 생산하는 이들 업체는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인증이 부여됩니다. 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특판 행사와 전북 우수상품관 입점 등 마케팅을 지원해 도내 대표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어양동 한소망교회가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400kg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옥구 라이온스 클럽이 관내 저소득층 계층 9세대에 연탄 2,300장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0도,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4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